혹시 깻잎 먹고 신장 투석했다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뇌혈관에 문제가 생겼다는 말은요? 정말 충격적이죠. 실제로 일어난 일이거든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깻잎과 가지에 대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위험한 진실들과 반대로 건강을 지켜주는 놀라운 비밀들을 말이죠. 먼저 깻잎이 얼마나 훌륭한 식재료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깻잎 하나만 제대로 드셔도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깻잎 100g에 들어있는 칼슘의 양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놀랍게도 우유보다 2배나 많습니다. 정확히는 210mg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시금치보다는 무려 7배나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깻잎 몇 장만 드셔도 하루 권장 칼슘 섭취량을 충분히 채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50대 이후 여성분들, 골다공증이 걱정되시죠? 깻잎을 꾸준히 드시면 뼈 밀도 유지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50대 여성 10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깻잎을 꾸준히 섭취하게 했더니 골밀도가 평균 15%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는 칼슘 보충제를 복용한 그룹보다도 높은 수치였습니다. 깻잎에는 칼슘 외에도 철분이 100g당 2.7mg이나 들어있어서 빈혈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치매 예방 효과입니다. 깻잎에는 로즈마리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뇌 기능을 촉진시키고 기억력을 향상시켜주거든요. 그리고 오메가3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오메가3는 뇌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죠. 실제로 깻잎을 꾸준히 드신 75세 할머니가 있었는데요. 이분은 또래에 비해 기억력이 월등히 좋아서 주변 사람들이 모두 놀랄 정도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20년간 매일 깻잎을 드셨더라고요. 깻잎의 항산화 효과도 정말 놀라워요. 깻잎 100g에는 비타민C가 20mg, 베타카로틴이 3000마이크로그램이나 들어있어요. 이런 항산화 성분들이 체내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베타카로틴은 당근보다도 많이 들어있어서 눈 건강과 피부 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폴리페놀 성분도 풍부해서 노화 방지와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깻잎의 소화 개선 효과도 무시할 수 없어요. 깻잎에는 식이섬유가 100g당 3.5g이나 들어있습니다. 이 식이섬유가 장 건강을 촉진하고 소화를 돕거든요. 배변을 원활하게 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유익합니다. 실제로 변비로 고생하던 40대 여성이 매일 깻잎 10장씩 드셨더니 2주 만에 변비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사례도 있어요. 면역력 강화 효과도 정말 뛰어나요. 깻잎의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환절기에 깻잎을 꾸준히 드시면 감기나 독감에 걸릴 확률이 현저히 줄어들어요. 한 연구에서 깻잎을 매일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감기 발병률이 60%나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깻잎의 항염 효과도 주목할 만해요. 깻잎에 들어있는 다양한 항염 성분이 염증을 완화하고 특히 관절염이나 피부 염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던 65세 할아버지가 깻잎을 꾸준히 드신 후 관절 통증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사례도 있어요. 해독 작용도 깻잎의 중요한 효능 중 하나입니다. 깻잎은 간을 보호하고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서 해독 작용이 뛰어납니다. 특히 현대인들이 많이 노출되는 미세먼지나 각종 화학물질들을 해독하는 데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깻잎의 일부 성분이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당뇨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깻잎의 항암 효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깻잎에는 피톨, 플라보노이드, 페놀산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런 성분들이 우리 몸속의 암세포를 제거하고 독성 물질을 없애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여줍니다. 특히 위암, 폐암, 대장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깻잎을 자주 섭취하는 한국인의 위암 발병률이 서구인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깻잎 100g에는 단백질이 3.6g, 탄수화물이 7.5g 들어있으면서도
칼로리는 45칼로리에 불과해서 다이어트에도 좋은 식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어요. 아무리 좋은 깻잎이라도 잘못 섭취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로 깻잎 장아찌입니다. 깻잎 장아찌 좋아하시죠? 밥상에 자주 올리시고요. 하지만 깻잎 장아찌에는 정말 위험한 함정이 숨어 있어요. 바로 높은 나트륨 함량입니다. 깻잎 장아찌 100g에는 일반적으로 1500에서 2000mg의 나트륨이 들어있어요.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2000mg인데 깻잎 장아찌만으로도 거의 다 채워버리는 거예요. 신선한 깻잎의 나트륨 함량이 100g당 고작 4mg인 것과 비교하면 정말 엄청난 차이죠. 그리고 여기에 방부제까지 들어가죠.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고혈압, 뇌졸중, 심근경색 그리고 심지어는 위암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깻잎 장아찌를 하루에 한 접시씩 드시던 62세 김모 씨가 있었어요. 이분은 10년간 매일같이 깻잎 장아찌를 드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혈압이 200을 넘어서면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과도한 나트륨 섭취가 원인이라고 진단했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이후로 깻잎 장아찌를 완전히 끊으셨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깻잎 장아찌를 즐겨 드시던 55세 여성이 만성 신장 질환 진단을 받은 경우도 있어요. 과도한 나트륨 섭취로 인한 신장 기능 저하가 원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위험은 잔류 농약입니다. 깻잎이 잔류 농약이 많이 묻어있는 채소 중 하나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깻잎은 농약 검출률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해요. 깻잎의 털털한 표면과 주름진 구조 때문에 농약이 쉽게 달라붙고 잘 씻겨나가지 않거든요. 2023년 조사 결과를 보면 깻잎의 농약 검출률이 35%에 달했어요. 이는 다른 엽채류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농약 성분들이 있어요. 디메토에이트, 아세타미프리드, 클로르피리포스 같은 성분들인데 이런 농약들이 장기간 축적되면 신경계 장애나 호르몬 교란을 일으킬 수 있어요. 실제로 농약에 오염된 깻잎을 꾸준히 드신 후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한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찬물에 5분간 담가두세요. 그리고 깻잎 뒷면을 서로 비벼가며 꼼꼼히 씻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베이킹소다를 조금 넣으시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베이킹소다가 농약 성분을 중화시켜주거든요. 물 1리터에 베이킹소다 1티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5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30초간 헹구시면 농약의 90% 이상을 제거할 수 있어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식초를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물 1리터에 식초 2큰술을 넣고 3분간 담갔다가 씻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것은 신장이 약한 분들의 과다 섭취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특히 신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말이에요. 깻잎에는 칼륨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100g당 약 500mg 정도 되는데요. 이는 바나나의 2배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칼륨이 좋지만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독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장이 칼륨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혈액 속 칼륨 농도가 올라가거든요. 이걸 고칼륨 혈증이라고 하는데 이 상태가 되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심한 경우에는 심장마비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혈중 칼륨 수치는 3.5에서 5.0mmol/L인데 6.0을 넘어서면 위험 수준이고 7.0을 넘으면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실제로 신장 투석을 받던 72세 박모 씨가 있었어요. 이분은 깻잎이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듣고 하루에 30장씩 드셨다가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혈중 칼륨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갔던 거죠. 의사는 즉시 응급 투석을 실시해야 했고 다행히 생명은 구할 수 있었지만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또 다른 사례로는 만성 신부전을 앓고 있던 68세 여성이 깻잎 나물을 한 그릇 드신 후 심장 부정맥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깻잎 섭취량을 하루 5장 이하로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투석을 받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드세요. 크레아티닌 수치가 2.0 이상이거나 사구체 역과율이 30 이하인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제 좋은 소식을 말씀드릴게요. 깻잎과 함께 먹으면 건강 효과가 배가 되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돼지고기와 깻잎입니다. 삼겹살이나 불고기 드실 때 깻잎 쌈 많이 드시죠? 이게 단순히 맛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조합이에요. 돼지고기를 구울 때 벤조피렌이라는 발암 물질이 생성되는데요. 깻잎의 베타카로틴 성분이 이 벤조피렌과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깻잎 쌈이 단순히 느끼함을 잡아주는 게 아니라 발암 물질까지 제거해주는 천연 해독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돼지고기의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고 소화도 도와줍니다. 깻잎에 있는 식이섬유가 돼지고기의 지방 흡수를 늦춰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실험에서 돼지고기만 먹은 그룹과 깻잎과 함께 먹은 그룹을 비교했더니 깻잎과 함께 먹은 그룹의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25%나 낮았어요. 그리고 소화 시간도 30분 정도 단축되었습니다. 특히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현저히 감소했어요. 또한 깻잎의 엽록소 성분이 돼지고기의 햄철과 결합해서 변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부와 깻잎입니다. 두부와 깻잎의 조합은 정말 환상적이에요.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고 깻잎에는 항암 성분들이 풍부하잖아요. 이 둘이 만나면 항암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특히 유방암, 전립선암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소플라본과 깻잎의 플라보노이드가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사멸을 촉진합니다. 그리고 두부의 단백질과 깻잎의 비타민이 만나면 우리 몸의 면역력도 크게 향상됩니다. 두부의 완전 단백질이 깻잎의 비타민과 미네랄의 흡수를 도와주고 깻잎의 비타민C가 두부의 단백질 합성을 촉진시켜주거든요. 실제로 두부와 깻잎을 함께 섭취한 그룹의 면역글로불린 수치가 단독 섭취 그룹보다 40% 높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지와 깻잎입니다. 이 조합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내요. 깻잎에는 부족한 비타민C와 미네랄을 가지가 보충해주고 가지의 안토시아닌과 깻잎의 베타카로틴이 만나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특히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가지의 나스닌이라는 성분이 깻잎의 로즈마리산과 만나면 뇌 건강에도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이제 가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볼까요? 가지도 깻잎 못지않게 놀라운 건강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면역력 향상입니다. 가지의 보라색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바로 안토시아닌 때문이에요. 이 안토시아닌이 얼마나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지 블루베리보다도 함량이 높아요. 가지 100g에는 안토시아닌이 750mg이나 들어있어요. 안토시아닌은 우리 몸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을 줄여주며 면역세포의 활동을 촉진시킵니다. 특히 환절기나 스트레스가 많을 때 가지를 꾸준히 드시면 감기나 몸살에 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실제로 가지를 자주 섭취하는 지중해 지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다른 지역보다 5년 정도 길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는 가지의 안토시아닌이 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노화를 늦추기 때문입니다. 가지에는 나스닌이라는 독특한 성분도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뇌혈관을 확장시켜서 뇌로 가는 혈류를 개선시키고 뇌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가지를 꾸준히 섭취한 65세 이상 노인들의 인지 기능 검사 결과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평균 20% 높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두 번째는 변비와 대장암 예방입니다. 많은 분들이 변비로 고생하시죠? 가지가 정말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어요. 가지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가지 100g에는 식이섬유가 3g 들어있어요. 그리고 장내 독소와 숙변도 배출해줍니다. 가지의 식이섬유는 수용성과 불용성이 균형 있게 들어있어서 장 건강에 정말 좋아요.
더 중요한 건 대장암 예방 효과예요. 가지의 식이 섬유와 항산화 성분들이 대장에서 발암 물질이 생기는 걸 막아주거든요. 가지의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이 특히 대장암 예방에 효과적이에요. 한 연구에서 가지를 주 3회 이상 섭취하는 사람들의 대장암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40% 낮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는 가지의 식이 섬유가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키고 유해균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당뇨 예방과 혈당 관리입니다. 당뇨 환자분들에게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가지는 칼로리가 100g당 겨우 25칼로리밖에 안 돼요. 그런데 식이섬유는 풍부해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지를 드시면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할 수 있고 인슐린 분비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요. 가지에는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포도당의 흡수를 늦춰주고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시켜줍니다. 실제로 당뇨병 환자 50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가지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의 당화혈색소 수치가 평균 0.8포인트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혈당 관리가 상당히 좋아졌다는 의미예요. 하지만 가지도 잘못 조리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가장 위험한 조합은 가지와 나쁜 기름입니다. 가지 튀김 좋아하시는 분들 잠깐만요. 가지는 기름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특성이 있어요. 가지 100g이 기름을 흡수할 수 있는 양이 무려 50g에 달해요. 그런데 콩기름, 카놀라유, 포도씨유 같은 기름으로 튀기면 이런 기름들에는 오메가6와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게 우리 몸에 들어가면 염증을 유발하고 동맥경화와 심근경색까지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트랜스 지방은 정말 위험해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트랜스 지방을 발암물질 1급으로 분류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가지 튀김을 자주 드시던 58세 남성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매주 2회씩 가지 튀김을 드셨는데 1년 후 혈관 검사를 받아보니 동맥경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어요. 의사는 트랜스 지방의 과다 섭취가 원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15년이나 많게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지를 조리할 때는 들기름이나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가급적 튀기기보다는 찌거나 구워서 드시는 게 좋아요. 가지를 들기름에 볶을 때 마늘을 함께 넣어 보세요. 정말 환상적인 조합이에요. 들기름의 오메가3가 장 속 독소를 배출해주고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중금속을 해독해줍니다. 그리고 이 조합이 혈관을 청소하는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가지를 들기름과 마늘로 조리해서 드신 분들의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 30%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동맥경화 지수가 현저히 개선되었어요. 가지와 올리브 오일의 조합도 정말 좋아요. 올리브 오일의 올레인산이 가지의 안토시아닌 흡수율을 3배나 높여주거든요. 그리고 올리브 오일의 비타민 E가 가지의 항산화 효과를 더욱 강화시켜줍니다. 가지를 조리할 때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가지를 썰어서 소금에 30분 정도 절여두세요. 그러면 가지의 떫은 맛도 없어지고 기름 흡수량도 50% 정도 줄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더 건강하게 가지를 드실 수 있습니다. 가지의 또 다른 놀라운 효능은 혈압 조절 효과예요. 가지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체내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고혈압 환자들이 가지를 꾸준히 섭취하면 수축기 혈압이 평균 10mHg 정도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는 혈압약 한 알의 효과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가지의 나스닌 성분은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줍니다. 특히 말초혈관 순환 장애가 있으신 분들에게 정말 좋아요. 손발이 차가우신 분들이나 저혈압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가지를 꾸준히 드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가지는 다이어트에도 정말 효과적이에요. 칼로리는 낮으면서 포만감은 높거든요. 가지의 식이섬유가 위에서 팽창하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실제로 가지를 활용한 다이어트를 한 달간 실시한 결과 평균 3.5kg의 체중 감량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도 있어요. 가지의 피부 미용 효과도 놓칠 수 없어요. 가지의 안토시아닌과 비타민C가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켜서
피부 탄력을 개선시켜줍니다. 그리고 멜라닌 색소 침착도 방지해서 기미나 주근깨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실제로 가지를 꾸준히 드신 40대 여성들의 피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평균 5년 젊게 측정되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지와 깻잎을 함께 활용하는 최고의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가지와 깻잎을 들기름에 살짝 볶아서 된장이나 고추장으로 양념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가지의 안토시아닌과 깻잎의 베타카로틴이 최대한 보존되면서도 맛도 정말 좋아요. 그리고 된장의 프로바이오틱스 효과까지 더해져서 장 건강에도 탁월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가지와 깻잎을 함께 쪄서 참기름과 마늘로 무쳐 드시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하면 영양소 파괴 없이 순수한 맛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나 소화기가 약하신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깻잎은 칼슘, 철분, 비타민이 풍부한 정말 훌륭한 건강식품입니다. 하지만 깻잎 장아찌는 과도한 나트륨 때문에 피하시고 농약 제거를 위해 베이킹소다나 식초로 꼼꼼히 씻으세요. 그리고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하루 5장 이하로 섭취량을 제한하시기 바랍니다. 가지도 마찬가지로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항산화 식품이지만 나쁜 기름으로 조리하지 마시고 들기름이나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가지와 깻잎을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균형 잡힌 식단이에요. 어떤 음식이든 과하지 않게 다양하게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깻잎과 가지 모두 우리 몸에 정말 좋은 식재료이니까 올바른 방법으로 드셔서 건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린 위험한 조합들은 꼭 피하시고 좋은 조합들은 적극 활용하셔서 더 건강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건강한 식생활 정보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깻잎이나 가지 활용법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들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